안녕하세요, 밤디입니다. 지난번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본 후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다음에 투자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SK바이오팜은 주력하는 것이 중추신경계 약물 그리고 항암 분야입니다. 보시면 현재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증 및 희귀 뇌질환이 CNS 중추신경계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항암 분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파이프라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항암연구소를 신설을 하면서 항암 분야로 확대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I 약물 설계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물 스크리닝을 AI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실패 확률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암 분야로는 현재 뇌암 치료제,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통하여 기존 뇌종양 치료제를 개량하는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SK 계열사는 SK바이오팜과 SK라이프사이언스가 있는데요. 현재 그 두 회사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K라이프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다 임상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SK바이오팜이 SK라이프사이언스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약물이 있고요. 지금 위에 3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개발이 완료된 약물로 보시면 되겠고, 아래 5개의 약물은 아직 임상 2상을 준비 중이거나 임상 1상에 있거나 혹은 그 전에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경우에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는 현재 접수를 한 상태여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 판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솔리암페톨의 경우에는 미국 FDA 허가를 받았으며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바메이트의 경우에는 SK라이프사이언스에서 현재 1상과 2상을 한꺼번에 진행을 중에 있으며 임상 완료하면은 임상 3상을 바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솔리암페톨은 수면장애, 그리고 카리스바메이트는 뇌전증의 일종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요. 렐레노프라이드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된 게 없고 희귀신경계 질환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영업 전략인데요. 그 이유는 이게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약이 얼마나 쓰이는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CNS 약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약물의 경우에는 솔직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미 잘 조절이 되고 있다면 굳이 바꿀 이유도 없고요. 물론 계속해서 재발이 나타나고 한다면 당연히 SK바이오팜의 약물로 바꿀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첫 번째 써야 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선택사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영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 역량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부터 상업화까지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직접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본인들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를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존슨앤존슨, 릴리, UCB 등 이제 글로벌 CNS 제약사에게서 미국 현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업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들까지 또 채용을 해서 2019년에 영업 조직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노바메이트 승인 이후에 NDA 승인 이후에 2020년 1월 뇌전증 질환 인식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약물에 대해서 영업 전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노바메이트의 경우에는 뇌전증 탑3에 해당되는 미국, 중국, 일본은 직접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에서도 직접 판매를 모색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약사랑 같이 손잡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른 회사랑 손잡고 하게 된다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직접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 같은 경우에는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판매를 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면은 이게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 시험이 준비 단계에 있어서 아직 상업화 조직 및 판매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 및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통해서 상업화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2월에 알벨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회사와 이제 세노바메이트 유럽 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EMA의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신약 허가가 나게 되면은 유럽 32개국에서 이 유럽 회사가 직접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솔리안 페톨의 경우에는 아시아 12국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카리스마 메이트의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 대해서 직접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세노바 메이트, 솔리안 페톨, 카리스마 메이트로 갈수록 아무래도 좀 늦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한 4, 5년, 솔직히 4, 5년보다 더 걸릴 것 같네요. 세노바 메이트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살펴보면은 지금 그래봤자 내년 말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말이나 이제 내후년 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 페톨으로 이제 좀 많이 해보고 나서 이제 카리스마 메이트는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 아시아는 다 직접 본인들이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노바메이트랑 카리스마 메이트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직접 본인들이 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노바메이트는 유럽에 기술 수출했고, 카리스마 메이트는 직접 판매할 거고, 솔리안 페톨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 수출로 진행을 할 거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세노바메이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2상 전기 및 후기 임상시험, 그러니까 2상 임상에서 일단 충분한 발작 억제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 삼성 임상,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NDA를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감소시켰고 플라시보 대비해서 34.1%까지 차이를 보이고 뭐 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플라시보 대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로는 쓸 수가 없어요.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약물 대비해서 뭐 이렇게 줄여줬다 하면은 물론 당연히 세노바메이트를 1순위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게 플라시보, 즉 위약인 거잖아요. 밀가루 약물 대비해서 34.1% 차이를 보였다는 거니까 이게 그냥 효과가 있다는 거지 다른 기존의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약물들과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러니까 진짜 사람 딱 2명 데려다 놓고 얘네 둘이 조건이 비슷하니까 하나는 세노바메이트 먹이고 다른 사람은 기존의 치료제를 먹이고 해서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수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따로따로 진행한 임상에서 두 약의 효과를 비교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세노바메이트를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5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신 발작에 대해서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뇌전증이긴 하지만 둘의 이제 임상적인 형태라든지 쓰이는 약물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살펴보시면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전에 얘기한 듯이 2023년에 이제 임상 3상이 완료될 예정이니까 그때 완료되고 결과가 나와서 FDA 승인 신청하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임상 끝나고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제품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해보면 이제 주 7개국 같은 뇌전증 시장을 보면은 2018년 기준 약 62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 뭐 20% 차지하고 있는 약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8% 등 이제 14또 13% 이렇게 이제 좀 굵직굵직한 약물이 그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세 가지가 최근에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리리카랑 이제 사브릴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고 이제 온피도 이제 최근에 특허가 완료가 됐는데 솔직히 미국은 특허가 풀리면은 오리지널이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네릭과 약값 차이를 미국은 좀 심하게 두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네릭을 파는 이유는 환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허가 풀리면은 이제 뭐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오리지널 약물들한테는 본인들 약값도 조금 깎아야 되고 하니까 뭐 굳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 비용을 더 쓰는 게 본인들한테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철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뇌전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케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릭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8.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CNS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리지널 약물들이 좀 더 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의 반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글로벌 뇌전증 시장 점유율을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5월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개시를 했고요.
카리스마 메이트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뇌전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물 임상 시험에서는 이제 경쟁 약물 대비해서 효과가 좋고 강력했다라는 거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또 사람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 다른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상이랑 2상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끝나면 바로 3상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전증인데 지금 경쟁 제품이 앞서 봤던 세노바메이트랑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요런 애들인데 카리스마 메이트의 경우에는 요런 애들이죠. 그래서 두 개가 쓰이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제품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지금 시장 규모에서 얘네들이 62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 뇌전증 시장이 62억 달러인 거지, 이게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좀 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동기 간질의 한 5% 이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억 달러는 택도 없고요. 훨씬 적은 근데 이제 약값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니까, 근데 뭐 만약에 약값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치면은 이 약값에서 이 시장에서 한 약 5%만 시장 규모로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성 자료는 충분히 획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을 살펴보면은 경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96밀리언 달러, 229밀리언 달러가 경쟁품들의 각각의 매출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한 게 거의 시장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시장을 지금 카리스마 메이트가 뚫어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노 프라이드와 SKL1386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외의 것들은 작용 기전도 공개 불가이고, 그래서 어떠한 약물들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또 미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릴레노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은 이상 개발 진행 중에 있고, 합작법인을 만든 키니시사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키니시사에서 다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KL13865의 경우에는 집중력 장애 약물입니다. 현재 여기 이렇게 경쟁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약물이 어떤 기전까지는 아니고 어떤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주요 7개국에 대한 그 경쟁품들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5억 달러입니다. 105억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뇌전증 시장보다는 훨씬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집중력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HD 같이 이제 요새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장애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런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좀 더 넓게 갈 수 있는, 좀 더 매출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나가면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SKL20540의 경우에는 기존 조현병인데 공개 불가고, 그래도 조현병은 이제 약값이 조금 아마 좀 더 비쌀 거로 생각이 되는데, 2017년 기준에 조현병 같은 경우는 6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6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조현병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요 경쟁품들에 대한 매출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울증 약물인 SKL-PSY는 이것도 작용 기전 아직까지 공개 불가고 IND 승인이 났고 임상 일상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출이 되게 적죠. 60억 달러.
그래서 요 시장을 타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쪽 중국에서 거의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별 약물인 SKL24741입니다. 이것도 뇌전증에 작용을 하고요. 지금 요 경쟁 제품을 보시면은 앞서 봤던 세노바메이트와 유사한 시장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21년에 임상 1상이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어떻게 이제 세노바메이트와 다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작용 기전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작용 기전 가지고 타겟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아마 세노바메이트와 같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약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특허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특허가 중요한 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오리지널이 보호가 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세노바메이트의 경우에는 현재 좀 되게 일찍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2009년에 등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제네릭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2028년부터라는 2028년 10월 이후부터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약간 회피해서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또 하나의 투자하실 때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암페톨의 경우에는 2013년도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꽤 많이 남았고요. 카리스마 메이트도 2015년이고, 렐레노프라이드는 2014년, PSY는 2014년, 그다음에 13865는 2016년, 그다음에 SKL 20540은 2017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상이 너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약물 출시에서부터 특허가 보호가 종료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약물 개발에 대해서 중간에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이제 세노바메이트 그리고 솔리암페톨. 현재 보시면 세노바메이트는 2019년도에 기술 수출 계약금 받았고 워런티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판매는 아니에요. 약이 얼마나 나갔냐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상품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이제 근데 또 2020년 5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요 매출액으로 보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달 매출로 보시면 되겠네요. 한 달 매출로 보면은 2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적네요. 되게 2천만 원 정도인데 2천만 원이 만약에 곱하기 6으로 해서 곱하기 6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나온다면은 그래도 꽤나 괜찮을 것 같고요. 솔리암페톨의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마일드스톤 및 경상 기술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매출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떼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라이선스 아웃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현재 세노바메이트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계약 체결일이 2019년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 금액 지불이 됐고 계약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열티는 별도라고 하고, 지금 수치 금액이 100 밀리언이잖아요. 그래서 총 계약 금액은 530 밀리언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외에 이제 들어올 거는 이제 EMA 판매 승인되고 그다음에 매출 발생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거라서 이거를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재무적인 상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안 페톨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1년도라서 되게 좀 예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 규모가 미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만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이랑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이제 추후에 또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언제 이가 승인이 되고 판매 허가 승인이 완료가 될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에서 제품이 출시가 됐네요. 2020년 1월에서 유럽에서 EMA 허가 승인이 완료가 됐고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따른 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별도로 따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솔리온 페톨이랑 세노바메이트는 살펴봤으니까 렐레노 프라이드와 PSY를 살펴보면 현재 계약 체결일이 2018년, 2013년이라고요. 이미 잡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미공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내용 자세히 나머지 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지금 다 미공개이기 때문에 딱히 볼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매출 발생이 되면은 로열티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되겠고, 그럼 연구개발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워낙 당연히 매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10,000%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재도 지금 매출이 꽤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800% 정도 하는 것을 보면은 R&D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2020년 8월 27일 반기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고요. 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퇴직금 관련 내용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래 내용이 이제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SK 라이프사이언스 등을 대상으로 세노바메이트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 주법원에서 제기가 되어서 소송 진행을 중이고 아직 소송 결과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1천만 달러의 보험을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이 금액 내에서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자체 생산 설비가 SK 바이오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및 경산 개발비가 그냥 전체적인 진짜 연구에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의 관련 기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키니시사, 하나는 알벨레사입니다. 키니시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1월자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거고요. 렐레노프라이드의 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투자 지분은 49%이고요. 왼쪽에 써있는 투자 금액은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알벨레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의 대가로 모회사인 알벨레 세라피틱스의 보통주 신주 인수권을 취득을 하였으며, 알벨레사의 경우에는 매출의 대가로 보통주 신주 인수권을 획득을 하였으며, 신주권 행사 시 지분율이 20% 미만이기는 하나 이사회 참여 등으로 이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상황이 주식 상황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의 보호예수 기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달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은 수량의 주식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좀 꽤나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주식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좀 예상을 해야 할 것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선스 인 한 경우는 없습니다. 라이선스 인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약을 사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거는 없고 기술적 제휴 계약의 경우에는 2XR의 경우에 지금 항암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서. 그래서 계약 종료일과 계약 금액은 아직 미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 기술적 제휴로 인하여 좀 서로 많은 AI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AI를 통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팜은 굉장히 신약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직접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식수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판매가 되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풍제약으로 찾아오겠습니다.